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가 쓴 치매의 벽입니다. 치매는 1에서 2년 사이에 심해져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아마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영화 등에서 치매를 주제로 하려면 내용을 극적으로 전개시키려 하다 보니 종종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사실 젊을 때 발생한 치매 환자 대다수는 그 진행이 빠르긴 합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성 치매의 경우는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전문의가 봐도 전혀 다른 병으로 생각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치매는 발생 후 서서히 진행되며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걸쳐서 진행된 후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인성 치매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병인데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병리학적으로 발생해 숨을 거둘 때까지 30년이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난폭해지게 알 수 없는 말로 소리 지르는 병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매는 오히려 얌전하고 온순해지는 병입니다. 물론 환자 중에는 난폭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상당수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해 야기된 의식장애 때문입니다. 그중 많은 것이 선망인데 환상이나 망상을 일으켜 거친 언동을 동반하는 의식장애입니다. 치매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치매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치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질병이 아니라 적어도 초기에는 기억할 수 없게 되는 질병입니다. 즉, 초기에는 기억의 입력이 어렵고 이후 증상이 진행되면서 장기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중기 이후에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쇠퇴하고 초기와 중기 전반까지는 지능 수준 즉 판단력과 사고 능력의 수준은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라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 수 있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주위에서는 치매 환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능력과 기술은 치매 환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뇌와 몸에 남아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증상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 3단계로 나누어지며 10년이라면 초기 2년, 중기 3년, 말기 5년 정도가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는 개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증상이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초기에는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로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명장애와 상기장애입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 지능은 유지되지만 진행성 기명장애가 일어나고 있어서 같은 것을 몇 번씩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현저해져 찾으러 다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다가가면 진압력 장애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지금 몇 시쯤인지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사실 치매는 증상이 가벼울 때일수록 길을 잃기 쉬운 것이 스스로는 아직 그럭저럭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외출하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몇 세이신가요? 이 질문의 나이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1942년생입니다라며 생년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1943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이 된 건가라며 말머리를 돌리기도 하며 따라온 가족에게 내가 몇 살이 됐지라고 묻기도 합니다. 치매가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이 나이를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매년 바뀌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예전부터 깊게 새겨진 기억인 생년월일은 대답할 수 있어도 1년에 하나씩 많아지는 나이는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치매가 되면 예전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뇌에는 아직 남아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만큼의 기억력이나 지적 능력은 바랄 수 없지만 그때까지 몸에 익힌 능력과 기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기능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증상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맙니다. 이는 치매 환자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가 뇌를 쓰지 않으면 치매가 발생하지 않아도 치매와 유사한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를 MRI로 검사해 보면 병적 변화 없이 노화에 의해 뇌가 약간 위축되어 있을 뿐인데도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뇌를 사용하면 치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뇌를 쓰지 않으면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 같은 증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항상 야단맞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치매 진행을 앞당기고 문제 행동들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가령 엄하게 혼내면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환자는 또 혼날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그것이 배회로 이어지면 간병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치매 환자는 일부러 게으름 피우거나 잊어먹거나 할 수 없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도록 상냥한 말을 계속 건네줘야 한다. 괜찮아요. 힘드시겠어요. 큰일이네요와 같이 항상 공감하는 말을 해주고 환자들이 즐겁고 기쁘고 좋아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는 그 즉시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불안이 없어지고 의욕이 높아집니다. 환자가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20가지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치매 발생과 진행을 늦춰주게 됩니다. 일상생활 심호흡을 하자. 10초 만에 뇌에 활기를 주는 방법입니다. 초조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등을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합시다. 한 번에 5에서 6초 정도씩 두세 번 계속하면 달리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주문은 직접 하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선택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하러 외출할 때라든가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선택합시다. 요리하자. 요리는 뇌에 훈련에 좋습니다. 요리하기 위해서는 메뉴와 조리 순서를 생각해야 하며 간을 맞추거나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등 뇌를 다양하게 작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끝도 써야 해서 뇌 운동에 딱 알맞으니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할 것을 권합니다. 과음하지 말자. 술은 뇌와 마음의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해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세로토닌 분비량을 감소시켜 버리니까요. 특히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음주는 금물입니다. 알코올은 우울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식물을 키우자. 농업은 뇌업이라 할 정도로 식물 재배는 뇌를 쓰는 작업입니다. 정원이나 텃밭 등의 화초를 키우면 햇볕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마음과 몸에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령자들이 더욱 활기차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에게 말을 걸고 그 체온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고독감과 소외감을 없애줍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산책을 시켜야 해서 산책과 같이 간단한 유산소 운동이 일과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애하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히 뇌도 몸도 젊어집니다. 연애 감정을 가지면 젊었을 때 기분이 되살아납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멍하게 있을 틈이 없습니다. 노래하자. 노래하면 산소를 많이 마십니다. 노래하면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는데 그만큼 뇌와 전신에 산소를 듬뿍 보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가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100세를 넘어서도 계속 작품을 발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치료법에도 회화요법이라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그림에 집중하면 우울한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털어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경하러 다니자. 현장에서 보는 공연과 스포츠는 뇌를 활기차게 합니다. 영화, 연극, 코미디, 공연, 스포츠 등을 직접 보러 다니면 치매는 멀어져 갑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직접 경험하는 비일상적 체험은 뇌에 자극을 줍니다. 공연 등을 보기 위해 외출하는 그 자체가 운동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자. 미지의 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뇌를 활기차게 해줍니다. 여행을 가면 뇌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미지의 환경에서는 호기심이 커지고 관찰력이나 주의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멋을 부리자. 멋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요법입니다. 이제 멋부릴 나이는 아니니까라는 자신의 규제는 뇌를 늙게 만듭니다. 멋을 내면 그에 맞는 장소에 가고 싶어집니다. 적절한 사치가 행동 범위를 넓혀주고 감정을 젊게 하며 뇌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심리요법의 행동요법을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행동을 바꾸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는 사고방식의 근거를 둔 치료법입니다. 가끔은 비싼 옷을 사서 멋지게 차려입는 행동을 하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사치를 하자. 돈을 쓰는 것은 뇌를 쓰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뇌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뇌의 여러 부위를 가동해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쓰면 점원으로 빈말이라도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자기애를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분 좋은 체험은 신체 면역 기능을 높여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혼자 살자. 혼자 사는 편이 치매가 덜 악화됩니다. 분명히 치매 증상이 있는데도 혼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몸을 쓰며 사는 것이 치매 진행을 늦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살찌자.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와 몸의 세포막 재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살이 쪘다는 정도라면 다이어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른 체형이 건강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적당히 살이 붙은 편이 건강 수명이 더 길다고 여러 연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리하자. 뇌를 쓰면 쓸수록 건강해집니다. 뇌가 녹슬지 않도록 매일 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가령 신문을 읽을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토론하자. 가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뇌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고 논쟁을 붙을 수 없고 허물없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나이값 생각할 필요 없이 토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즐기자. 즐기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82에서 83세에 치매가 시작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80세가 되었으니 골프는 그만 쳐야지. 80세가 되었으니 배우는 것도 그만둬야지라며 80세의 벽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됐으니 이제 취미는 그만두자. 이 놀이도 슬슬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할 수만 있다면 몸과 뇌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 계속 즐기면 됩니다. 낙관적으로 살자.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해도 아직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면 우울한 기분과는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할 수 있는 기능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되겠지라며 밝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치매 진행이 늦고 우울증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낮습니다. 웃자. 웃으면 전두엽의 혈류가 증가하고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웃음과 치매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잘 웃는 노인일수록 치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거의 웃지 않은 사람은 매일 웃고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1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웃으면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전두엽으로 혈류가 증가하며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뇌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20가지 행동을 꾸준히 하셔서 뇌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